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방송은 절대로 어떤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요. 지극히 운영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은 회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종합주가지수가 1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거래소도 4포인트 정도 1000포인트를 계속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오늘 시황은 좀 몇 가지 뉴스로 여러분들이 내일 매매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핵심 뉴스만 간략하게, 제가 원래는 좀 짧게 한다고 해도 이야기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해서 자꾸 집중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만 읽어보고 나가는 수준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제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게 4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도 벌써 수요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개인들이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오늘 또 지수가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 지수 자체로 보면 지금 거래소가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종목별로야 물론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 최고가가 96,000원이었었는데 아직 8만 3, 4천 원대에서 맴돌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받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직도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종합 차트상으로 보면 종합 주가 지수가 거의 신고점을 향해서 근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으로 치닫는 그런 배경이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그 개인들에 의해서 근근히 버텨오던 장이 최근에 물론 그 연기금의 매수 재개라든가 또는 SK, LG의 그 배터리 소송 이런 것들을 그 악재가 이제 갇히면서 어느 정도 실적으로 좌우가 되는 그런 모습. 이것 때문에 지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급적이면 이쪽에 최근에 그 열심히 조심스럽게 매도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개인들의 특성상 자꾸 올라가면 참지 못하고 나중에는 또 기관과 외국인이 바닥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또 고점에 껴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짧게 대응을 하시고 대형주에서 좀 조심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이길 수 있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의 이 주가가 강세로 전환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래서 그 조정폭이 크고 개별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수로 주가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고요. 일단 여러분이 참고가 될 만한 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각국의 반도체 대표 회사들 CEO를 그 화상으로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의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
투자가 다른 어떤 SOC보다도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반도체의 굴지에 그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특히 네덜란드 핵심 기술이 그 EUV 노광 장비 같은 그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기업들 ASML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반도체 핵심인 NXP라든가 이런 미국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그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일 네덜란드 이쪽이 핵심 그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중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이에요. 오늘 뭐 신문 기사로도 나왔지만은 이미 우리는 중국 쪽에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공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공장에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에다가는 그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말라 했으면 결국은 삼성과 SK도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핵심 부품이라든가 기술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장중에 보셨겠지만 하이닉스의 주가 약세가 상당히 눈에 보였죠. 삼성전자도 물론 반등을 시도했지만은 보합 근처에서 소폭 마이너스 약하게 했던 그런 문제들. 이제 반도체 기업 간의 이 영역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동안 GPU, 그래픽 쪽에 전문화돼 있던 엔비디아가 드디어 인텔의 고유 영역인 CPU 제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인텔은 그 차량용 반도체를 다시 또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기술을 재정비할 경우에 6개월 정도 소요되면 차량용 반도체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이런 포부까지 밝히고 또 이제 인텔도 파운드리를 대만의 TSMC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데에다가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그 파운드리 공장도 설립하겠다 이런 포부들을 했는데 우리 국내 업체의 고민은 우리는 그 반도체의 메모리 쪽에 집중이 돼 있고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핵심 그 반도체 그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등 그런 쪽보다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소위 소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거대한 전 세계적인 투자 활성화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오늘 또 최근에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그 현대차 그룹의 플랜트라든가 건축 인프라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약 그 상장 후 가치가 약 10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죠. 이거를 하반기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해서 오늘 보도가 나왔고요. 이 지분은 현대건설이 38%를 가지고 있고 정의선 회장 11%,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모비스가 해서 약 10% 이내의 지분을 골고루 나눠서 가지고 있거든요. 총 발행 주식수가 759만 주에 이르고 이미 장외에서 어제 그 뉴스 때문에 99만 원, 100만 원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단순 평가로만도 7조 5천억이 넘는데 공모 가격 과정을 거치면 약 10조 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물론 하반기에 그 추진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핵심 종목으로는 이미 현대 모비스라든가 뭐 기아차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차 해가지고 주가가 나름 강세로 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현대건설의 지분 평가 이거를 현대건설의 중기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LG화학의 그 전격적인 그 합의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계속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기적인 그 매도 타이밍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SKI 테크가 5월 중에 상장, 어제 이제 뉴스로 나왔던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주가도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그 공모가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SK의 그 남은 호재로 한번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내일 카카오가 드디어 X분 후에 거래가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죠. 첫날 어제 제가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이 어제 똑같이 액면가 500원짜리라 100원짜리로 재상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제 고용의 시세 흐름을 보면서 초기에 그 이제 55만 8천 원짜리가 11만 600원에서 이제 다 11만 1,600원에서 카카오가 시작을 하는데 이미 액분을 받으려고 사전에 올랐던 그런 상승폭이라든가 또는 내일 그 서둘러서 주가가 싸졌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매수에 들어올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또 장중에 잘 시세 흐름을 관찰하면서 고점 매도에 치중을 하고 또 이 주식이 상대적으로 과거 55만 원대에서 11만 원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고점에 일시적으로 물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보유해 보면 결국은 이 주식이 시세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매수도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이나 또는 신규로 또 다시 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장중 흐름을 잘 관찰하시면서 어제 그 고용의 그 시세 흐름을 잘 보시면서 매매에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또 다시 불행하게도 700명을 넘어서 진단키트 관련이라든가 또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주들이 또 강세로 갔죠.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전으로 다시 회귀돼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하튼 그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액세스바이오 제가 한 일주일 전 정도인가 아주 바닥권에서 한번 추천을 해드려 가지고 이 주식에 물려있던 이런 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많이 났을 텐데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판단해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휴마시스가 그 서울시 자가진단 키트 재료로 해서 주가가 강하다가 최근에 단기 과열로 지정해서 30분 단위로 매매되면서 주가가 확연히 약한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의 비트코인 업체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나스닥의 직상장 방법, IPO 방식이 아니라 직상장 방법이기 때문에 직상장인 경우 신주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구주주가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역시 우리가 예상했듯이 코인베이스의 예상 그 시가총액을 100조 원이 상회되느냐 이거로 인해서 오늘 우리 기술이라든가 비덴트라든가 이 관련주들이 주가가 오늘 어제와 다르게 전부 다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그 특징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두나무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그 업비트의 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상장으로 주가가 또 뜨겁긴 한데 설령 내일 시가총액의 100조 아주 그 화랑리에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왠지 자꾸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기억에 둬야 되는 것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격언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도 보면 개인들이 과거와 같이 지금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상회하고 신고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그렇게 높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는 점. 근데 이제 의외로 약하게 출발하면 또 장중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그 뉴스에 팔아라는 경언을 내일은
정말 그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는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딱 종목은 그 반도체 관련하고 최근에 종합 그 선거 관련주로 제가 정책 테마주로 그 아가방을 또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 한 그 선거 전에 그 영상을 보시면 아가방이 얼만큼 또 수익을 낳는가, 또 최근에 아주 그 거래량도 많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제주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 국내 여러분들한테 제주도라는 이미지, 근데 이 그 제주도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설계 회사, 또 설계하면서 이제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주 탄탄하면서 우리가 전에 그 코로나 백신에 백신 운반할 때 그 냉동 기술의 그 반도체, 그 냉동을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그 반도체로 히트를 쳤던 제도 반도체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반도체 그 설계 회사들의 그 재평가로 인해서 주가가 대량 거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소형 반도체 관련 회사지만 SAMT라고 이렇게 실적이 호전된 회사가 주가가 아주 저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 세 종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 반도체인데요. 제주 반도체의 주가 차트고요. 저점 3,400원서부터 중간에 한번 고점으로 지금 6,900원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8,000원 고점을 기록하고 주가가 완만하게 그 절대적인 저가기는 하지만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회사가 이번에 정기 주주총회 결과에 보면은 상당히 그 당기 순이익이 46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또 눈에 띄게 1,100억까지 매출액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점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요. 당기 순이익도 양호하게 46억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 자본 총계도 940억 정도, 자본금이 160억인 거에 비해서 940억 정도 탄탄히 유보가 돼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요. 최근에 그 반도체 설계 회사들 주가가 재평가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굴지의 실리콘웍스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고 좀 다소 영세한 그런 면은 있겠지만 착실하게 내실이 다져지면서 주가가 그 차트상으로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 이거를 보고 제가 그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어제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조금 어제도 7,500원까지 올라갔다고 밀렸었죠. 오늘 반대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또 집중으로 매수한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보니까 이 회사의 이런 가격으로 볼 때 좋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주 반도체의 주가 흐름도 잘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종목으로는 반도체 부품 회사 SAMT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차트로 볼 때 주가는 지금 과거 3,000원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1월 달에 3,000원을 고점으로 바닥권에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꾸준히 최근에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주주총회 실적을 보면서 상당히
놀랍게 생각을 한 회사입니다. SAMT는 이미 삼지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아주 490억, 자본금이 490억인데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260억까지 났거든요. 260억 나고 또 영업이익도 340억이 발생됐는데 그 주당 순이익이 440원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배당도 150원이나 했습니다. 이번 기말 배당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전체적으로 퍼가 10도 안 될 정도로 7.8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기업이면서 또 퍼도 낮고 그리고 순이익이라든가 또 이런 면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SAMT 여러분들 제가 차트와 또 주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과 잘 어울려지는 그런 종목이어 가지고 3,000원대에 한번 여러분들도 제 생각하고 저는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기업 실적인 회사가 주가가 3,000원이다 하면 정말 저평가된 회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유일하게 거래량이 그렇게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죠. 개인들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이익을 내고 매도를 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점. 주가도 최근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번에 배당을 그런대로 많이 한 알찬 회사로 알려져 있어서 SAMT도 어울려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종목은 선거 전에 제가 저출산 관련주로 정책 관련주로 아가방을 말씀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대선 관련주, 인맥 관련주들이 주가가 그렇게 아주 단기간에 급등락을 거듭했다 할 것 같으면 이 정책 관련주들은 꾸준히 상승하는 게 특징이죠. 지금 무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15% 정도 바닥에서 상승을 했네요. 아가방 또 차트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단기 오늘 또 4,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소 고점에서 밀리기는 했는데 재료가 있는 정책 관련주이니만큼 중기적으로 시세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매매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오히려 바닥권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다가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개인의 매수로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이 대형주 쪽을 자기들끼리 해서 자꾸 많이 올려놨으면 좋겠고요. 개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평가이익이 날 때까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서 대형주는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 이런 중소형주 쪽에 잘 포착을 하셔서 매매하는 전략이 당분간은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길어졌네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